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논의가 진행되었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21개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야가 국민연금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식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연금개혁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현재 연금개혁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연계 등 구조개혁을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향상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는데요. 그렇다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모수개혁의 모수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을 받는 나이 등 주요 숫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수개혁은 이런 숫자를 조정해서 연금 적립기금의 고가를 늦춰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참고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도입 초기에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보험료는 3%에 불과했지만 소득대체율은 70%로 설정되어 국민연금은 시작부터 아주 적게 내고 엄청나게 많이 받는 태생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게 설계된 셈인데요. 이후 지난 30여년간 역대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험료율은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마저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 등 모수개혁을 꾸준히 논의해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구조개혁은 무엇일까요? 구조개혁은 무수개혁처럼 단순히 주요 숫자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영연금 등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손보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모수개혁만 우선 추진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기만 늦출 뿐 기금 소진 후 막대한 누적 적자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연금개혁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동안 연금특위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번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실패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연금특위가 출범했지만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놓고 정쟁만 일삼더니 작년 10월까지 연금개혁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당초의 계획도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어르신들의 눈치를 보며 해를 받고 5월 말까지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룬 뒤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국회에 폭탄을 넘기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연금개혁을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연금개혁은 아주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미래를 걸고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현재 고금리, 고물가, 세수 부족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장 불편해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52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에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기초연금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라면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사회복지 서비스로 복지수당이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연금을 하나의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연금에 이미 기초연금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며 연계감액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무상복지이고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가 있기 때문에 재원과 출처가 다른 것을 상호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망행위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했으며 추가납부나 의미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하여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났을 때의 불리한 점들, 기초연금 연계감액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행위는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더 수금해서 연금 재정의 안정성만을 추구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것은 역차별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금을 운용하다가는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이 높아질 것입니다. 연금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은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공적연금 제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합리한 제도들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것입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63만원 정도인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연금 한 푼 안 넣은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이 더 많다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여러가지 이유에서 지금 당장 폐지가 쉽지 않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2차 개혁 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는데요. 정부에서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 보장, 소득 재분배 등을 주장하고 홍보해왔지만 소득 상위 30%는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오고 있으며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최소 생계비도 되지 못하는 연금을 받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입니다. 중산층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까,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이 감액될까 등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있는 악한 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